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026년 7월 20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5건, 총 6건을 접수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6년 7월 21일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연주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섯 번째,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경희 부의장님, 이정희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9만 구리 시민 여러분,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실을 넘은 부정한 선거 관리를 규탄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총선거인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으며 이 선거에서는 만 21세 이상의 남녀 모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성별이나 재산, 신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성인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선거를 통해 재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이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보편적 참정권은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 총선거에서 처음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고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는 오전 6시에 열고 저녁 6시에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졌으나
당시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참정권 행사를 위해 서너 시간씩 기다리며 밤 10시까지 늦은 투표를 하거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투표율 증가로 인한 용지 부족이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투표 참여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은 선관위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선거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투표 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선거 관리 부실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가볍게 여긴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또한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 전산 조작 의혹 등은 단순한 부실 선거를 넘어 부정 선거를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된 희대의 사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는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도 60일 가까이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2030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 및 민주주의의 꽃인 국민의 한 표를 행사하는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선거관리제도의 재정립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자 진행되는 집회입니다. 그곳에 모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전투표 폐지와 당일투표, 수개표 요구,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후속조치, 그리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야당이 주도하는 선관위 특검이 조속히 추진되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하여서는 안 되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국민의 참정권이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누릴 권리는 어느 한 정당이나 특정 계층만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선거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당일 투표와 수개표를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선관위는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관입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독립기관일수록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기구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선관위 내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외부 감찰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한 표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국민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보도된 합수본 수사 내용에 따르면 선거 당일 투표율 오입력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실시간 투표율 조작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관위에서 이러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정한 선거도 없으며 참정권이 무너졌다면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선거제도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과 신뢰는 이미 훼손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저를 비롯한 제10대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선택인 소중한 한 표를 통해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직을 부여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국민의 선거권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참정권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북중미 월드컵에 가수 이재와 BTS가 공연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 체계만큼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며 선거의 정당성이 무너졌다면 이미 부정한 선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대수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높아진 그 위상에 걸맞는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양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신동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절박한 과제 앞에 서 있으며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폭염 속에 노출된 위기 가구가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며 모든 구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현장을 지켜온 활동가 출신으로 제10대 구리시의회 개원 후 첫 5분 자유 발언대에 선 만큼 기후 위기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구리시의 환경, 복지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라는 세 가지 가치를 하나로 묶어낼 혁신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학교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사업입니다. 영양사와 조리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만든 음식 중에서는 배식대에 나가지도 않은 채 남겨지는 예비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식은 학생들이 먹고 남긴 잔반이 아닙니다. 손 한 번 대지 않는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순수하게 남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전달 체계가 없다 보니 이 소중한 음식들이 급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 쓰레기 봉투로 들어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이웃들이 한 끼 식사를 걱정하십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제대로 연결만 한다면 버려질 한 끼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따뜻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202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190여 개 학교가 참여해 3년간 무려 251톤의 예비식을 나누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예비식의 온도와 수거 시간, 그리고 이동 경로까지 관리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생과 안전이 완벽히 담보된 나눔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학교 예비식 나눔은 일석삼조의 선순환 모델입니다. 첫째,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입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촘촘한 먹거리 복지입니다. 결식 우려 가구와 홀몸 어르신께 정성스러운 한 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르신 일자리와 지역사회 돌봄망 완성입니다. 예비식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 편찮은 데는 없으십니까? 안부를 묻는 따뜻한 돌봄망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추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리시와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참여학교, 푸드뱅크 및 지역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구리시는 기관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두 개 학교를 대상으로 구리형 예비식 나눔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대규모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푸드뱅크와 자원봉사단체, 복지기관 전달망을 활용해 간단한 전자기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셋째, 식품 안전과 학교의 업무 부담을 함께 고려한 표준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영양교사와 조리 종사자분들께 소분이나 운반 등 추가 업무가 가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안전하게 인계만 하고 수거와 배분, 위생 책임과 보험 가입은 지자체와 전담 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야 합니다. 이 제안은 새로운 센터를 설치하거나 처음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예비식과 지역 기관이 보유한 기존 전달 체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행정이 안전하게 연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되 과정은 꼼꼼하게 기록하고 성과와 안전성이 확인되면 참여 기관, 학교와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성 들여 만든 여분의 음식이 어르신의 일자리가 되고 홀몸 어르신의 따뜻한 한 끼가 되는 구리시, 쓰레기는 줄여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소외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구리시, 이것이 제가 꿈꾸는 구리시의 미래이자 정치를 통해 증명하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구리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구리형 학교 급식 예비식 나눔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의회의원 문은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양경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담대한 도전, 빛나는 구리시를 위해 애써주시는 신동아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10대 구리시 의회 개원 후 첫 임시회 자리에서 특별 사업이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의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시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는 왜 존재할까요? 저는 그 답이 결코 거창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하루를 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그리고 조금 더 희망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일, 청년들이 구리를 떠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시를 만드는 일, 이처럼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구리시는 지금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토평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본격화,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시의 모습은 앞으로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은 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가, 도로가 얼마나 넓어졌는가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시민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가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살아가고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리는 역사와 미래가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의 역사와 한강의 자연, 그리고 수도권 중심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산을 시민의 삶과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들은 지방의회를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좋은 정책이며 더 많은 갈등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치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3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부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개발, 복지, 기후위기, 디지털 행정까지 지방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점점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충분한 공부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배우고 연구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시민께 답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을 가장 먼저 찾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의 출발점은 회의실이 아니라 시민의 삶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창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횡단보도 하나, 버스 노선 하나, 골목길 조명 하나처럼 일상 속의 작은 불편이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민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책상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민원을 처리하는 의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로 시작하지만 참여를 통해 완성됩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예산이 되고 예산이 다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는 시민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해야 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는 갈등을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해법을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을 견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정책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다를 수 있고 생각도 다를 수 있지만 시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는 결코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대 구리시 의회가 시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충분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현장을 가장 많이 찾고 정당의 차이를 넘어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의회, 그리고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시민들은 완벽한 의회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의회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저부터 먼저 그 변화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대 구리시 의회가 함께 변해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구리시의 변화는 의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회,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 그 길에 늘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2026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6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향숙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장향숙 의원님과 이정희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희 부의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구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 5명으로 총 7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안 의결시부터 결과보고서 의결시까지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 기간 중 9일 이내이며 주요 운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으로 시작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그리고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희 부의장님, 김성태 운영위원장님, 장양숙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연 의원님, 연주현 의원님, 문은영 의원님 이상 7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선임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준수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진수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예산 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은 기획팀, 의회 법무팀, 예산팀, 지속가능 발전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명에 현원은 16명입니다. 다음은 6쪽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의 2026년 주요 업무는 민선 구기 공약사업 확정 및 지속 추진 체계 강화를 비롯하여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7쪽 민선 구기 공약사업 확정 및 지속 추진 체계 강화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이행률을 제고하여
시민과의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해내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약 이행 평가에도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업무 계획 수립을 통한 책임 행정 구현입니다. 시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주요 업무 계획 요약본 책자는 내년 초에 제작하고 이북 형태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성과 중심의 조직 구현을 위한 BSC 운영입니다. BSC 성과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한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조직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통해 대내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주요 사업 및 현안 사업을 실행 과제로 연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하여 성과 중심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적극적 평가 대응을 통한 시 행정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등 상급기관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 행정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종합평가의 경우 경기도 전체 시군의 성적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 더욱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모사업의 선제 발굴과 전략적 연계 강화입니다. 지난 3년간 공모사업 선정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2026년 상반기의 공모사업은 총 20건으로 12 매칭비를 포함하여 80억 1,3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응모를 지향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구리시 맞춤형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재정 건전성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를 위해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상하반기 연 2회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사전에 발굴 검토하고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적인 송무행정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행정소송 전자송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송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송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 비용 절감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업무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촉각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수행자의 업무 부당 경감을 위해 고문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며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청문 제도 운영입니다. 청문 제도를 통해 법률 취약자인 시민들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정처분 행위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청문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시 재정 규모는 2026년 2회 추경 기준 총 8,297억 원으로 이중 일반 회계는 7,422억 원입니다. 주요 재정 지표를 보면 재정 자립도는 25.89%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위권인 22위입니다. 또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47.74%, 보조사업 비율도 53.34%를 차지하는 등 지표를 보시면 우리 시 재정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황은 필요 경비에 비해
가용 재원이 절대 부족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8호선 운영비를 비롯한 멀티 스포츠센터 관리 대행비, 자원해수시설 운영비 등 필수 경비가 전액 편성되지 못하였고, 이래 추경 시 2분기와 3분기 필수 경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나 여전히 4분기분 필수 경비 약 345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세 및 세외 수입 등 자체 재원 추가 확보가 불투명하고 2025 회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은 약 174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약 126억 원을 감액해야 하며, 일반 회계 재원 부족으로 지금까지 약 1,844억 원을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281억 원만 남아 있어서 당장 하반기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16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한 후에 필요한 경비로 재투자하고 건전재정운영 TF 운영을 통해 사업을 재설계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신규 세외 수입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세입 재원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건전 재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언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이행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구리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의 107개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 실적 관리를 통해 수립된 전략과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민간 협력 활동 지원입니다. 구리 지속 발전 협의회의 시민 실천 운동과 의식 개선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 의식 개선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인구 구조 변화 적극 대응 및 시민 홍보 강화입니다. 구리시 저출생 대책 시행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적극 추진함은 물론 연 2회 대책 보고의 개최와 주기적인 신규 사업 발굴로 시민이 체감하는 구리시 맞춤형 저출생 대응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교육 및 캠페인, 쇼츠 제작 등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결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진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창근 감사 담당관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 담당관 오창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감사 담당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감사 담당관은 참개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팀에서는 자체 감사를 비롯하여
상급기관 대행감사,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도 평가, 적극행정 및 규제 개혁, 공직윤리와 행동강령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공직비리 조사, 공직기각 및 복무감찰, 고충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고 청렴심사팀은 물품, 용역, 공사계약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제도 운영, 갑질근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총 15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통한 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수감 대상 기관은 수택일동 등 총 5개소로 계획하였으며 2026년 7월 현재 수택 3동과 구리농수산물공사 2개 기관의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안 제시형 컨설팅 감사와 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감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감사 및 채용 실태 정기 존수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외부 통제 강화 및 투명 행정을 위한 시민감사관 운영입니다. 시정 감시 기능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분야 총 17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특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구리시 자체감사 참여와 전문 분야 사전 컨설팅 추진 등 우리시의 투명한 지방재정 확립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생 규제 혁신입니다. 시민 불편 및 지역 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중앙비천 및 경기도에 건의하고 자치구역구 위반 시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신설 강화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현행 불합리한 등록 규제에 대해서는 경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업한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 이해 갈등 조정 등 시민 불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통한 국민제안민원, 공익성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 등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부서평가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여 공직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31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지원 제도로 징계 면책과 구상권 행사 제한, 소송 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우리시는 2023년 구리시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하여 7월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세부 계획을 추진한 뒤 점검 및 성과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인권행정 실천 가능성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으며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친화적 공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1등 도시 구리 실현입니다.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여 구리시 반부패 청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기관장 주재 청렴 리더 소통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직원 간 소통 활성화와 부패 취약 개선을 통해 내 외부 체감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청렴 공감대 확산과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의 일환으로 청렴 콘서트, 퀴즈 대회 등 참여와 소통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상 제도 운영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가 권익위를 통해 접수되면 절차에 따라 조사 후 회신하고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경우에 각각 요건에 따라 보상금 신청 안내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공직윤리 및 행동 강령을 운영을 통한 부패 예방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직자 중 약 430여 명이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이며 매년 12월 31일자 정기 재산 변동 신고와 인사 이동 시 수시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등록 신고 사항 및 주요 지적 사항 등의 안내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심사와 취업 승인을 엄격히 시행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위반 실태 분석과 외부 강의 자체 점검을 통해 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올바른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충민원 관련 전문 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복잡하고 첨예한 대립민원에 대해 월 1건 이상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와 세심한 의사결정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등 교육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예방적 감찰 강화로 공직자 책임 행정 유도입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 예방적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설 연휴 및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비 특별 감찰을 추진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7, 8월 하계 휴가철, 추석 연휴, 12월 연말연시 특별 감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법규 위반, 공무원 3대 주요 비위, 언론 모니터링, 안전감찰 등을 상시 점검하여 엄정 조치하고 비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겠습니다. 반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민원응대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간담회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비행위 엄정한 조치로 공직기관 확립입니다. 시의 주요 정책 및 개발사업 관련 비위 의혹을 검증하고 금품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소극행정과 민원갑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불친절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지난 4월 간부 공무원 및 팀장 290여 명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부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 발생 위험 진단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여 2026년에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2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정식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갑질행위 전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갑질행위 판정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교골로 시민 추천 및 심사를 거쳐 친절 공무원을 선정하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3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반기별로는 약 8명씩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연수, 표창 우선권, 특별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 사건 발생 시 송무 과정에 소극적 위법 부당 처리가 있을 경우 책임자를 엄정 문책하고 개선 사례를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사항을 수시 안내와 교육을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공직자의 신고 제출 의무,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전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등 허위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예방 감사를 통한 행정적 낭비 요인 제거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사업 부서를 적극 지원하고 이행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직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담당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창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협력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희 홍보협력 담당관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 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행복과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양경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홍보협력 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홍보협력 담당관은 홍보팀, 미디어팀, 민간협력팀 총 3개 팀 임기제 공무원 포함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 등 16개 사업입니다. 51페이지 언론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입니다. 방송사,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및 인터넷 언론사 등 278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하루에 2차례 완성된 기사문 형태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시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2페이지 시정 홍보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 방송을 활용해 국과장이 직접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 및 제공하고 직원 홍보 교육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과 SNS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해 주요 정책과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시정에 대한 왜곡, 부정 보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시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오보와 부정적 이슈에 대해 즉시 대처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4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방안입니다. 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 기자 브리핑을 수시로 운영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정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시책을 적기에 홍보해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55페이지 내실 있는 구리 소식지 발행 및 전달입니다. 구리 소식지는 책자형 사육배판 44페이지로 매월 8만 5천 부를 발행하여 세대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리 소식지 효율적 발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만족도 조사와 시정 소식지 편집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제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리 소식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구리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구리 소식지 제작입니다. 현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 점자 소식지 130부와 어르신 소식지 22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A3 용기 사이즈의 큰 활자로 인쇄된 어르신 소식지는 220부 제작하여 관내 경로당과 어르신 이용 시설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소외계층에
다양한 시정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다양한 계층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구리시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15개 팀 20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되어 시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축제 및 문화 관광 홍보에 홍보대사 활동을 지원하여 대내외적으로 구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생동감 있는 구리 생생뉴스 운영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정 정보 및 각종 행사, 유용한 생활 정보 등을 매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생생뉴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SNS 매체별 운영을 통한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구리시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등 각 채널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리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생활 현장 밀착형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시민이 직접 발로 뛰는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우리시 다양한 소식과 정책, 생활 밀착형 정보를 시민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금년 7기 서포터즈부터는 개인 SNS 계정을 활용한 콘텐츠 게시를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콘텐츠는 구리시 공식 SNS에도 함께 게시 홍보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SNS 이벤트 개최입니다. 구리시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등 채널을 통한 온라인 SNS 이벤트와 코스모스 축제 때 홍보관을 운영하여 현장 체험과 참여 중심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개최하여 구리시 SNS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트렌드를 선도하는 구리시 유튜브 운영입니다. 구리비전 오리지널 예능형 콘텐츠와 시민 제보형 콘텐츠 그건 아니잖아 쇼폼 기반의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리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시민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는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다양한 미디어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각종 시정 행사에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네 생활권 미디어와 IPTV를 활용하여 시정 소식과 생활 정보,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민과 소통하는 생활 밀착형 시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입니다. 오늘 구리 쇼폼 콘텐츠와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언론 매체의 행사 영상과 드론 촬영 등 다양한 영상 소스를 제공하여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구리시 브랜드 자산의 체계적 운영입니다. 구리시 브랜드 자산 관리 조례에 따라 브랜드 자산으로 등록된 와구리와 뽀구리 등 캐릭터와 로고, 슬로건 등을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한편 새롭게 개발되는 캐릭터를 브랜드 자산으로 신규 등록 시에는 시민 설문조사와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구리시 브랜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온기 나눔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상생하는 자원봉사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우리시는 전체 시민의 약 38%에 해당하는 72,205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온 세대가 다 함께 온기 나눔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능 보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능기부센터를 운영하고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대별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부콜센터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감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 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우수 사례 전파, 휴먼 자원봉사자 재참여 유도, 다양한 홍보 채널 운영으로 대중적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사기 진작 및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 종합보험 가입,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및 힐링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문화 관람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단체와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시정 정보 공유를 위해 국민운동단체 등과 간담회 개최 및 소통창구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계절 이웃과 함께 나눔,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평화통일 세대공감, 범죄 피해 예방과 보호 지원, 헌혈 문화 정착 및 지원 등 단체와 함께 다양한 온기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어서 69페이지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활용 교육, 지방보조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원, 회원 연수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개항을 통한 애국심 고취입니다. 국경일마다 시민들 대상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혼인, 전입, 출생신고자, 헌혈 참여, 시민 대상 태극기 지급, 구리 축제 태극기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태극기 선양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구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단체 지원입니다. 시민 주도형 공익활성화 플랫폼 구축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 대관 서비스 제공 및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도 내 타 시군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공익활동 발굴 및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활동단체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익활동과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소별 홍보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 수립 실행입니다. 국소별 홍보반을 구성해 홍보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홍보 전략을 수립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보도자료와 영상, SNS, 담당 직원이 직접 제작한 쇼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정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홍보협력 담당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한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한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혜 의장님, 이경희 부의장님, 김성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행정지원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순이며 기본 현황과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77쪽부터입니다. 총무과는 지방자치 행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명선 총무과장을 비롯한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기념 행사 개최입니다. 2026년 연말 표창 수여식을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종무식을 통해 한 해를 정리하며 시무식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금년 8월 15일에는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하여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 정신을 되새기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하는 제41회 구리 시민의 날을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 행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공무원 노사 합동 연수는 국외 연수로 추진하고자 하는 노사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직원 중심 후생 복지 제도 추진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포인트 제도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포인트 중 기본 포인트, 출산 축하 포인트 및
경무부서 포인트를 상향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1인당 60만 원의 직원 건강 검진 및 비용 및 1회 하나여 100만 원의 재검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직원 건강 관리를 위하여 독감 예방 접종 지원,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직원들의 건강과 심신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직원 단체 보험 가입과 직원들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직원 책임 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직장 보육 시설인 구리사랑 어린이집 위탁 운영, 하계 휴양소 및 법인 콘도 운영으로 공직 생활의 활력은 물론 일과 가정에 양립하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직장 동호회 및 직원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직원과 소통 기회 및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 생활을 만들고 직원 체력 단련실 및 휴게 공간을 운영하여 활기찬 구리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노조 교섭 및 노동 법률 상담 지원입니다. 시청 공무원 노조 교섭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공무원 3개 노조에 대해 교섭 및 협약 체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체계적 기록 관리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운영입니다. 보유 기록물 전수조사 및 기록물 평가 심의의 운영으로 중요 기록물에 대한 선별 및 보존기간 재분류 심사 등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추진하고 사전 정보 목록 확대와 원문 정보 공개 활성화 추진으로 행정 정보 공개 운영 서비스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함께 성장하는 인사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 9기 주요 시책 및 공약 사업의 수행을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성과 중심에 일하는 조직 문화 구축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재설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 저성과 직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입니다. 조직의 사기와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저성과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개선을 위해 15공무원 평가제를 도입하여 잠재적인 저성과 요인을 조기에 발굴 관리하고 저성과 직원에게는 공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 구리시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입니다. 신규 경무원 직무 교육, 전 직원 역량 강화 직무 교양 강의, 자발적인 학습 동아리 장사비 지원과 강부 공무원 워크숍 실시, 직원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리시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하고 민간위탁 관련 지침 등을 적기에 반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조례의 현실 반영을 위한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절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지역 봉사 리더로서의 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통장 아카데미 선진 행정 비교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장 건강 검진비를 1인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단체 상해 보험에 가입하여 지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의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통장을 선발하고 포상하여 지역 봉사 리더인 각 동 통장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사업 및 주민자치위원회 특화 사업 등 자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구리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일반 주택가 골목의 동네 관리사무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동네 환경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동네 환경을 조성하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간단 집수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국내 교류 도시는 6개 도시 2개 기관이며 9개 교류 도시는 상호 교련 3개, 9개 교류는 상해 교련 3개, 우회 교류 3개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경북 문경시와 전북 순창군과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9개에서는 알래스카주 페어뱅커스 시와 교류를 추진하여 신규 교류 도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구리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기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고 연중 시기별 맞춤형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북한 이탈 주민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계획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리시에 거주하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보조금 및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씩 계속 지속 지원하고 장제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 운영으로 온라인 소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시민 차감형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 누리집 열린 시장실 시민의 소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현장과 온라인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제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환경의 다양화 및 새로운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시민 참여 제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우수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정책 발굴 및 시정 반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열린 시정 미래혁신 준비단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 정책을 연구 제안하는 열린 시정 미래혁신 준비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소통과 화합을 위한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운영입니다.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고 상호 간 유대감 강화를 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여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 직원 워크숍을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부터입니다. 네, 정보통신과는 지능정보 기반 첨단 행정 구현을 목표로 현재 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김현경 정보기획팀장을 비롯한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10쪽 지능정보화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구리시 지능정보사업의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사업 발주 전 사전 협의 및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1쪽부터 112쪽 이용자 중심 홈페이지 콘텐츠 정비 및 기능 개선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웹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 시정 홍보, 정보 제공, 시민 참여 콘텐츠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과 기능 개선을 추진하여 민원 행정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접근성, 이용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 및 AI를 이용한 검색 챗봇을 도입하여 정보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 공공 데이터 기반의 행정 업무 활성화입니다. 행정 데이터 포털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경진 대회를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공유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운영 실태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문서 작업 등 행정 실무 능력과 AI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 생성형 AI 활용 방법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정확한 통계 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 방향 지원입니다. 2026년 경제 총조사, 사회조사, 노인 통계조사, 기본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2026년은 5년 단위 시행하는 경제 총조사 해로 구리시의 약 1만 200여 개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실 있는 조사로 정책 수립 기초 자료와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행정전산실 및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우리시 행정전산실에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위한 각종 서버 및 기반시설 237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단 없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나라, 홈페이지 등 20개 중요 시스템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정보 시스템 장애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적극 소통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한 시정 정보 알림을 위한 모아톡 운영, 직원 업무 협업을 위한 구리톡, 소상공인 지원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의 안정 운영으로 적극 소통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입니다. 지상 지하 시설물, 정사 영상 등 공간 정보의 지속적인 구축과 데이터 품질 관리로 공간 정보를 활용한 행정 업무 활성화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행정 공간 정보 구축 관리 지원입니다. 문서로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이 필요한 공간 정보에 대하여 공간 정보 시스템 솔루션 활용, 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 지원으로 행정 업무 관리 기능 향상과 시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 공간 정보의 효율적 생산 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지역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 G맵 운영입니다. 현재 시기별 유익한 생활 및 행정 정보를 지도 콘텐츠로 기획 및 서비스하여 구리 시민만을 위한 일상생활 편의 제공으로 지도 기반 대민 웹 서비스인 구리 생활 지도를 통해 시기별 유익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평가 관리입니다. 2026년 시군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대비하여 지표별로 체계적으로 이행 관리를 통해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 대비하고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도 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정보보호 정책 및 보안 체계 강화입니다. 정보보호 관련 규정 정비와 정보화 사업 보안 관리 및 정보보안 업무에 대한 자체 감사, 지도 점검을 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정보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이슈 전파 등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맞춤형 정보보호 시스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보호 시스템과 업무용 PC의 통합 유지 관리와 고도화를 위한 노후 정보보호 시스템 교체, 백신 소프트웨어 연관 사용권 통합 구매 등 행정 정보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사이버 보안 위기 대응 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다변화되고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통합 모니터링 상시 운영과 침투 대응 훈련, 사이버 보안 진단의 달 운영을 통해 사이버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 개인정보 보호 안전망 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엄격한 규제 대응과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업무 체계를 점검함은 물론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접속 기록 모니터링, 저장 매체 완전 파악이 서비스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보해상 책임 가입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최적의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 지원 관리입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와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디지털 복합기, 통합 임차로 복합기 관리 일원화 등 업무 환경 최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양방향 문자 및 안심 문자 서비스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 직원과 시민이 행정번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문자 서비스와 안심 문자 서비스를 통해 기관 사칭 스미싱을 예방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29쪽 공공 와이파이 개선 및 맞춤형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리 한강시민공원과 버스 정류장 등 20개소의 노후 공공 와이파이 무선 장비를 교체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접속 화면을 활용한 맞춤형 시정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다음 130쪽 정보통신 체계 개선 강화로 정보 보안 및 직원 보호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교체 개선하여 행정통신망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동 녹음 전화기 확대와 전화 민원 권장 시간 운영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정보통신공사 시민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와 민원 설계부터 사용 전 검사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건축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정보통신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충 사업으로 12개소에 AI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설치 장소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방범용 CCTV 성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교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범죄 예방 대응을 위한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365일 24시간 상시 CCTV 관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건 사고 발생 시 112, 119 상황실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 관제센터 시민견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스마트 통합 플랫폼 운영 및 연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의 안전, 재산, 보호 관련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112와 119 상황실에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 통합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 통합 플랫폼 연계 확대로 체납 차량 정보 제공을 통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연계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 CCTV 통합 관제 시스템 영상 정보 보안 관리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 관철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을 철저히 이행하고 개인정보 침해 방지 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점 진단 및 접근 통제 소프트웨어를 추가 구입하여 보안관리 자원을 확대하고 개인 영상정보 보호의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실증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범 분야 실증 사업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CCTV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범 지역 환경에서 시험 검증하여 해당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민 체감형 생활 밀착 안전 서비스로의 효과성을 실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CCTV 통합 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2020년 관제센터 개서 후 도입됐던 각종 운영 장비가 내용 연수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제조사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최신 장비로 교체 및 증설하여 시스템 운영 안정성 확보 및 확장성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입니다. 네, 회계과는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표로 박은희 회계과장을 비롯한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회계 처리 및 효율적인 자금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출 관리를 통해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 2025 회계년도 알기 쉽고 정확한 통합 결산 추진입니다. 2025 회계년 통합 결산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세입 세출과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결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출납 사무 검사를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 질서 확립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출납 사무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사 결과를 반영한 회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입니다. 2026년 전체 계약 건수의 70% 이상을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발주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고 신규 업체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하 공사 및 출자 출연 기간에도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권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 수의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적 통제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부터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신규 소규모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인창동 573-1번지 1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8,286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시민건강지원센터, 문화교실, 실내 운동시설 등과 함께 인창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용주차장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3억 6천만 원이며 공유재산법에 따른 위탁개발 방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쪽입니다. 2025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8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9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사유지 6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국유지 21필지 약 106억 원에 대해 매수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3쪽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입니다. 갈매동 58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1,351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육아, 노인복지, 문화, 체육시설이 포함된 복합 건축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위탁개발 방식으로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4쪽에 2026년 6월 착공을 하여 현재 기초 파일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8년 4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교문인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문동 262-4번지의 2필지며 기존의 노후청사를 철거한 자리에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연면적 1,825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5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6년 금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행정복지센터를 현재 개청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57쪽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입니다. 공공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청사시설 점검으로 청사관리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59쪽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심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료 부과 징수와 영조물 배상 및 건물 구설물 재해복구 공제사 업무를 사절없이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보유 물품은 총 69,311개입니다. 물품 수급 관리 계획 수립과 정기 재물 조사를 통해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품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부터 162쪽까지 체계적인 공무용 차량 운영 및 관리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공무용 차량은 총 193대입니다. 차량 취득 처분 시 정수와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기적인 운영 실태 점검과 안전 교육을 통해 공무용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배차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차량 배차와 운행, 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량 이용의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부터입니다. 네, 민원봉사과는 친절하고 공감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순재 과장을 비롯한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67쪽 시민만족 민원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법률, 노무, 세무 분야 상담을 제공하고 시민과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와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상담관제를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민원 상담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는 시민 편의와 공직자 업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 168쪽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소관불명 민원 지정, 장기 다수인 민원 심의, 이의신청 검토 등을 추진하여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원 친절 민원 응대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소통 방법과 다양한 민원 대처 요령을 익히고 민원 처리 과정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매주 친절, 청렴, 다짐과 부서장, 팀장 주간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상황별 대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쪽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입니다. 특이민원 대응 훈련, 전단 대응팀 운영, 의료비 심리 상담, 법적 지원 안내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녹음기, 웨어러블 캠, CCTV, 비상벨 등 보호장비 구축 및 업무 배상 공제 가입으로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172쪽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응 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 대비해 평가 기준에 따른 지표 관리, 실적, 증빙자료 정비, 평가 결과 분석 등 연간 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민원 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입니다. 상하반기 민원 처리 실적을 점검하고 국민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 및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를 운영하여 처리 기간 준수와 민원 대응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 포상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에게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무인 민원 발급기 장애인 접근 보장 기능 확대입니다. 관내 무인 민원 발급기 총 18대 중 15대는 장애인 편의 기능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세대 또한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후 장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공공 서비스 이용 편의와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 처리 소통 확대입니다. 집단, 복합, 갈등 민원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안제시형 협의체와 현장 소통을 통해 상시 조정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행정 서비스 현장 및 민원 편람 등 변동사항을 신속히 정비 반영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 가족관계 후속 절차 안내 책자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변경된 복지 혜택과 안내 정보를 담은 후속 절차 안내 책자를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실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안내 책자 제공으로 후속 절차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 출생신고 축하 이벤트 제공입니다. 출생신고 민원인을 대상으로 축하 기념품, 애착 인형, 유아용 가방 중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초인종 배려 스티커를 제공하고 출생 축하 카드와 행복 출산 통합 서비스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생을 축하하고 다양한 출산, 양육,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 여권 발급 안내 문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 신청서 작성 지원, 우편 배송 서비스 제공과 함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분신 실고 등 비대면 여권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권 접수 수령 안내와 미수령자 문자 발송을 통해 수령 편의를 높이고 장기 미수령에 대한 불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부터입니다. 토지정보과는 고품격 토지정보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권명희 과장을 비롯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183쪽 정확한 지적 측량과 체계적인 지적 공부 관리입니다. 지적 기준점 일제 조사, 망실, 훼손 조치, 신설, 재설치 및 DB 정비 등을 통해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토지 이동 지적 측량 성과 검증과 장비 유지 보수를 추진하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 정리를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지적 확정 측량 관리를 통한 지적 행정 공신력 제고입니다. 토지개발 사업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신고 안내와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지번 부여 및 지적 공부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확정 예정 지번 홍보와 신속한 지번 정리로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지적 통합 민원 창구 운영을 통한 지적 정보 제공입니다. 지적 민원 11종 열람 발급 서비스와 상속, 조상 땅 찾기 등 맞춤형 지적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소유권 정비를 통해 지적 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통합 민원 발급기와 관련 장비의 정기 점검 정비를 통해 장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 시민 공감 참여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실제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오래된 지적도를 최신 측량 기술로 다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명확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업입니다. 또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가치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는 고품격 디지털 지적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아치울 2지구 269필지 95,588 면적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여만 원이 전액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187쪽 체계적인 도로명 및 주소 정보 시설 관리입니다. 주소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도로명과 건물 번호는 물론 사물 주소와 상세 주소 부여 및 정비하여 최신 주소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소 정보 시설에 대한 일자 조사를 통해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활 안전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조 개별 공시지가 결정 및 신뢰성 확보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드론을 활용한 현장 확인으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선정과 전문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정확한 개발 부담금 부과 및 개발 이익 적정 환수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적정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전한 토지 행정 구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조 부동산 거래 안심 계약을 위한 중개 문화 개선입니다. 체계적인 중개사무소 관리와 전세 사기 및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중개 행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조 부동산 투기 예방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현재 토평 2지구와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구리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기획 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불법 행위 의심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여 탈세 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 주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또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